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현재 유스타즈 시민 대나무 숲을 설치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남겨주시는 의견들이 참 많은데 최대한 빠짐없이 챙기기 위해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문화 생태계를 만들고자 온오프라인으로 노력 중인데요.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이 있다면 양식에 맞춰 게시판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외로도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후손분들 관련해서 사연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뵐 예정이고요. 갑질 및 폭력, 알리고 싶은 국민청원, 이외로도 각종 피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협력 제안, 정책 제안, 연대 등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매번 링크를 이렇게 남겨놓을 테니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슴 아픈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영화 자백 다들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에도 나왔던 김승효 씨가 오늘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과거 김똘똘이라고 불리면서 유신헌법의 기초를 만들고 박정희 때부터 신뢰를 받아 박근혜 때 비서실장까지 했던 국정농단의 주역 중인 한 명인 김기춘 씨가 이 간첩 조작 사건의 배우로서 드러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고도 알려졌고요. 영화를 보면서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없다 보니까 저도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행히 44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기도 했지만 저들의 진정 어린 사과는 결국 받지 못한 채 이렇게 돌아가셨죠. 이런 돌아가신 분의 누명을 벗고 저들의 사과를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저 또한 청년으로서 절대 이런 소식들을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검찰 개혁의 이슈에도 맞물리는 얘기고 특히 저들의 파렴치한 공작행위, 조작행위가 아직까지도 유효한 걸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남 얘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툭하면 민생 얘기하면서 검찰 개혁은 이제 좀 그만하고 민생에 집중해라, 경제에 집중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걸 보더라도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검찰의 뿌리를 뽑지 못하면 그리고 사법부의 뿌리를 뽑지 못하면 결국에 모든 건 다 도루묵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각성을 했죠. 신영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흔들림 없는 개혁으로 사과도 반성도 없는 검찰의 오만한 수사와 선택적 정의를 끝내겠다고 오늘 논평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복귀가 이뤄진 지 3일째인데 판사 사찰, 채널A 검언유착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프를 통해 마치 무죄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윤석열은 사과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 국민의 상상할 수도 없는 피해에도 검찰은 사과 및 반성을 하지 않았었고요. 김수창, 김학의, 부장검사 등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국민의 조롱과 비난에도 검찰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아주 신박한 셈법으로 3명 중 1명의 검사만 기소를 했다는 비판에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았고요. 윤석열 또한 룸살롱 접대가 사실이라면 사과하겠다고 했었지만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런 뻔뻔한 집단이 언론을 동원해서 본인들이 마치 정의롭고 공정한 수사 집단인 것처럼 저렇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윤석열의 만행을 통해 그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것이죠. 당연히 그 피해자는 언제나 힘없는 평범한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건너뛰고 지겨우니까 민생, 경제, 코로나 방역에 집중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이야기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심지어 검찰이 지금 정책 영역에도 개입해서 멋대로 지금 수사하고 기소하고 난리치는 걸 보더라도 이 제도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21대 총선에서 보여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되새기겠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당연히
말만 뻔지르르 하게 하고 이렇게 논평만 낸다고 끝이 아니다. 이런 비판의 댓글들이 예상이 됩니다만 이런 말과 덧붙여 지금 민주당에서도 권력기관 개혁 TF를 검찰개혁 특위로 상향해서 제대로 대응하겠다고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검찰개혁 시즌2를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당원 릴레이가 어마무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서 민주당에서도 권력기관 개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응원을 할 예정이고요. 최근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고래고기 사건 다들 아시죠? 그걸로 황운하 의원이 억울하게 검찰에 의해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내왔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쉽게 말해 윤석열류의 검찰주의자가 지금 좋기 수백 명은 될 것이기에 윤석열 하나 잘라낸다고 해서 이 모든 사단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고요. 윤석열 개혁이 검찰 개혁의 목표가 될 수 없는 이유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의 대안으로 제3의 전문수사기관에 대해서 언급하며 지금 검찰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제한돼 있는데 이걸 그대로 드러내서 갇힌 국가수사청의 업무로 이관을 하고 그러면 비용과 시행착오도 최소화될 것이고 모두가 수사관 신분으로 수사관의 권한만을 행사해야 되고 소속은 행안부나 총리실 또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겠다며 법원 또는 검찰 조직에 대응하는 지방 조직을 둔다면 수사, 기소, 재판이 분리되는 국가 형사 사법 시스템이 빠른 속도로 정착되리라 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민주적 통제 하에 정의롭고 공정하게 가능하다는 것은 오판이었고 오늘날 실패를 낳았기에 이렇게 대안을 주장한 건데요. 고일석 대표 또한 추가적인 입장을 밝혀서 짧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어느 회사 사장이라고 할 때 부하 중에 웬 꼴통이 하나 있으면 걔랑 싸우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자르려고 했더니 여러저러 이유로 못 잘랐을 때 걔랑 싸워서 졌다고 생각하냐는 겁니다. 전혀 아니죠. 그가 부서장으로 있는 부서의 힘이 너무 커서 똘똘 뭉치고 그걸 빌미로 패악질을 부리는 거라면 그 부서 권한을 줄이고 조직을 쪼개고 업무를 나누고 임무를 나누고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누가 오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는 거죠. 당연히 기분도 상하고 심각해지기도 하겠지만 부들부들 떨고 있지는 않을 거고 한마디로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게다가 그 작업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고 상당 부분 진척이 돼서 마무리 정도만 남았다면 그들이 무슨 난동을 부리더라도 그냥 가소로워 버릴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오래전에 트위터를 통해 이런 입장을 밝히셨죠. 그날은 절대로 쉽게 오지 않고 깨지고 박살나고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다음에야 오고 참고 기다리면서 엉덩이가 짓물러진 다음에야 온다. 몇 년 전에 안도현 시인의 시를 통해 이런 고통의 순간들을 밝힌 셈이죠. 그리고 최근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의 보도를 보면 한동훈 핸드폰 포렌식 중인데 일단 수사 끝내라 이런 압력을 또 했다는 내용이 터졌습니다. 윗선으로부터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빨리 종결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고 검언유착 수사팀의 복수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선 문제 제기를 제대로 안 하는 걸까요? 지금 한동훈의 휴대폰을 풀 수 있는 포렌식 소프트웨어는 국내의 대검찰청 한 곳에만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김경록 PB가 최근에 충격적인 내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며칠 전 중앙일보에서 교수님 떳떳하다면서 왜 PC를 변호사마저 정경심 질책했다. 이 내용만 보면 뭔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정경심 교수님이. 한마디로 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았던 이인걸 변호사마저 정경심 교수를 질책했다는 건데요. 김경록 PB가 어마무시한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인걸 변호사님, PC, 당신이 나보고 검찰에 주라고 했잖아요. 유리한 증거 수집하려 했다고 진술하라면서요. 본인 만났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면서요. 그러면서 변호사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있냐고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정경심 교수는 이인걸 변호사만 믿고 있었던 것 같은데 혼자만 장난치고 있었다는 걸 이렇게 폭로한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선 기사를 보고 최근 누군가는 적극적 방어와 별건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와 몸싸움을 해서라도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오히려 검사를 독직 폭행으로 멋지게 코너로 몰아버렸다. 이거 한동훈 얘기죠. 이런 이인걸 변호사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뒤통수를 정말 세게 맞은 기분인데요. 또 김필성 변호사가 최근에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기춘 사람이었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을 전하기도 했죠. 바로 이 사람이 이인걸 변호사입니다. 이외로도 여태까지 김경록 PB의 발언을 왜곡해서 언론이 얼마나 재미를 봤습니까? 이러니까 개혁을 끝까지 해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추미애 장관 재신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39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40만을 코앞으로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로도 판검사 자녀들의 입시 비리 전수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13만 명을 돌파했고, 또 코로나 백신 도입 시 우리나라 기자들이 가장 먼저 접종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청원이 10만 명을 코앞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소식들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